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형태에서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은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당히 반도체 업종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이닉스는 여기에 35% 정도가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그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낸드 쪽에 한 30%인데 타격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크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오셨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좀 시원스럽게 가져야 되는데 그죠? 뭐 여러 발목은 잡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전 같지 않고 그죠? 좀 하락합니다. 이게 경쟁자들의 등장이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중국의 경쟁자이고 미국도 보면 브로드컴이 급등했고 그렇죠? 네. 마이크론이 또 상승했고 일단 미국 시장 내에서의 그 최근에 그런 기업체별로의 주가 등락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반도체 종목들의 최근 주가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 정체 또는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170불 고점 수준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네. 흐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삼성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흐름입니다. 예.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려 주셨던 내용처럼 이제 알리바바가 AI 칩 네. 생산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반응도가 진행됐고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각계 종목들의 흐름들이 하향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리바바의 AI 반도체 칩 생산은 이제 중국 내 수용되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대략 한 12,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미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가 6,000개 이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네. 미국 기업이 전체 글로벌리 데이터 센터 60% 수준에서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등이 어디냐? 여기서는 중요한 건 2등이거든요. 2등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한 4%, 그러니까 400개 좀 넘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3등이 중국입니다. 네. 중국도 400개 내외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이 중국의 알리바바 제품을 쓸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미국의 엔비디아 제품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여전하게 사용도가 계속 유지되고 증가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번에 그 중국 알리바바의 칩 생산이 시장에 영향도를 주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네. 거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한계 효용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기존에는 매출은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진행되어졌는데 네. 절대 금액이 계속 400억 불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20% 이상씩 늘어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어차피 한계 효용에 대해서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근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일부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제 오늘 나왔던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 반응에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비교적 강세 흐름. 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그 어제 주가의 흐름들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고 브로드컴이 이제 있거든요. 오픈 AI 거 칩 만든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종목이기 네. 때문에 전체 이제 반도체 글로벌리 시장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형태에서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은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 알리바바의 칩 생산 이 부분들은 큰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긴 하나 오히려 이제 내부의 이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어떤 추격 내지는 이제 반격 시장 경쟁전은 영향이 있다. 여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데 네. 저는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구성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와
연동하는 네. 주가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브로드컴이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상승에,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하는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작용에 대해서 상대적인 종목들의 흐름들도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브로드컴의 전일 상승은 상당히 반도체 업종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의 내용들은 하락 요인으로 크게 네. 시간을 두고 작동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건 뭐 악재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네. 또 이제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네.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 그죠? 건바이건으로 그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를 지금부터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면, 그죠? 이것도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제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향은 하이닉스가 더 크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생산 규모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이 이제 낸드 쪽에 한 30%인데 전체 매출에서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중국 내 공장에 생산되는 규모를 볼 때 하이닉스는 여기에 35% 정도가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그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타격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크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러한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미국의 장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영향도 앞으로 기업 운영 활동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일단 주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장비 반입 또는 수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턴키식으로 전체 얼마 금액에 대해서 보고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 통보하는 식으로 네.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엔 건 바이 건마다 아마 1,000만 원 이상의 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리를 하든 장비를 들여놓든 모든 사안에서 미국에 보고를 하라는 식입니다. 120일간 유예했습니다. 네. 내년 1월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장비들은 거의 다가 미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장비 반입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규제 내용도 되겠지만 그 실질적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65%가 미국의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소재는 웨이퍼와 소재는 일본 그 부분을 쓰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부 타격을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기업의 타격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이 효용성을 가지고 조치가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으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용 카드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120일 유예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